안녕하세요. 진유연의 마음사용법 진유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체면요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체면처럼 무의식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지만 생각들이나 믿음 체계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념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마음 사용법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이야기 듣기 시작해 주세요. 참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게으르게 영상을 올리니까 오랜만에 100명을 넘었는데 전 100명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기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올려주시고 100명이 넘었다는 게 110 몇 명이었는데 신기해요. 1000명도 될 날이 오겠죠? 어쨌든 100명이 넘은 기념으로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특이한 걸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연구하다가 구독자 100명 기념 감사 표시로 구독자님들이 잘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나 해서 다이어트 체면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2개 요거 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영원히 살이 찌지 않는 체면, 영원히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드는 체면 하나하고 체지방들을 쏙쏙 몸속에 걸 녹여서 빼버리는 영상 2개를 만들었는데 다이어트도 심리랑 관련이 있는 거라 꾸준히 몇 개 다 만들어서 시리즈로 올려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관심도 많고 자칭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고 건강 단식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하게 단식을 해서 병도 치료하고 다이어트는 덤으로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다이어트는 특히 마음과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사용법에서 당연히 주의 깊게 다뤄야 할 분야라 다이어트에 대한 컨텐츠들이 하나씩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다이어트가 심리적인 부분과 많이 연결돼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 비만하고 살들, 다이어트는 마음, 무의식의 문제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특별한 강한 동기가 있지 않는 이상 의지만으로 성공해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의지를 발휘해서 살을 좀 뺐어도 세팅 포인트라는 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다시 금방 되돌아가 버려요. 항상성이라고 하죠. 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내 몸무게에 맞춰지는 시간이 1, 2년 걸려요. 근데 1, 2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 버리죠. 요요라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얘기예요. 무의식 속에 어떤 살과 관련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식이요법도 어떤 성공하는 케이스가 사실 5% 미만, 1% 되려나? 1% 미만 성공 확률이죠. 왜냐하면 무의식과 살들이 뚱뚱해지는 비만과 먹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해결해서는, 의지로 해결해서는 유효기간이 아주 짧다는 얘기예요. 이 현대인들이 식욕과 심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가장 쉬운 게 만족, 음식, 행복해지려고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만이 심하신 분들은 스스로한테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또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면서도 항상 음식을 꾸역꾸역 먹곤 하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작은 행복감을 느끼고 큰 자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거기에 감정들이 섞인 음식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음식들이 감정과 섞여서 내 몸속에 남아서 복수를 하게 되겠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만큼 더 나쁜 감정들이 살이나 아니면 그 질병들로 내 몸속에서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애증이 들어간 음식들은 음식에 대한 사랑과 다른 이런 부정적인 증오, 애증이 들어간 음식들은 애증의 살들로 미운 아이로 여기저기 내 몸속에 남게 돼요. 그것이 요즘에 살이 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을 비만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학생 학교 다닐 때도 반에서 제일 포동했던 아이고요. 커서도 뭐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되는 체질이었어요. 뭐 아기 낳겨도 물론 옛날 사진 보면 정말 빵빵해서 심각했고요. 턱이 두턱, 세턱까지 있었고 평생을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빠졌다 쪘다 반복하면서 다이어트 산업에 많이 보태준 것 같아요. 작은 집 한 채는 살 만큼 다이어트 쪽에 식품이든 단식원이든 다양한 방향으로 심지어 병원 가서 살 빠지는 주사, 약 이런 것도 먹고요. 보통 여자들이 해볼 수 있는 다이어트는 뚱뚱한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한 번이 아니고 서너 번씩은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다이어트에 그렇게 연연하질 않아요. 살이 있으면 뭐 좀 통통한 대로 장수한다는 이론도 많고요. 또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옷 입기가 좋으니까 행복하고 어쨌든 어떤 상태든 어떤 쪽으로든 마음이 탁 나아버렸어요 저는. 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살과의 전쟁을 준비 중이거나 비키니 입을 때를 생각해서 전쟁을 선포해 놓고 준비 중이시거나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대부분의 전쟁이 이번만큼은 아니겠지 해도 실패로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이어트는 힘들다, 요요는 반드시 온다는 말이 우리 무의식 속에 사실 저장이 돼 있어요. 사회적인 저장이죠. 사회적인 최면이죠. 그런 경험을 2번, 3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 속 저장도 있지만 사회적인 최면 상태예요. 그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의 실패 경험들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져서 다이어트는 힘들다는 집단 체면에 사실 걸려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살을 뺀다는 거는 무의식을 터치하지 않고는 사실 100%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살과의 전쟁은 살이라는 질병으로부터 해방은 평생 치러야 할 운명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인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동기부여, 자신이 날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마음을 잘 사용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면서 헤매지 말고 단번에 깨달아버리고 죽을 때까지 길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단한 이 비만에 대한 무의식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주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살과의 전쟁을 끝내고 영원히 날씬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를.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무의식에 각인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우선 해야 돼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영원히 승리하고 다시는 살 안 찌는 그 체질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게 우선 작업이에요.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것. 다이어트는 쉽다. 나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다. 운동은 적당히 해도 운동은 안 해도 난 항상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고 탄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무의식 속에 프로그램이 돼버린다면 다이어트가 상당히 쉬워져요. 그리고 반복할 필요가 없는 날씬한 체질이 되는 거죠. 말은 쉽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우선 생활 속에서 말과 생각만 바뀌어도 무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선 방법은 우선 생활 속에서 모든 말과 생각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면은 무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길게 지속해서 길게 끈기 있게 그 생각들과 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제가 유도하는 대로 상상하고 따라하라고 무의식을 빨리 바꿔주는 최면 다이어트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가서 많이 자주 들으세요. 다이어트 체면은 영원히 살이 안 찌는 체질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영원히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체면 그게 1탄이고요. 체지방을 싹 녹여서 사라지게 하는 체면 그게 2탄이고요. 또 3탄 기대하세요. 아직 3탄은 준비 중이고요. 오늘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3탄은 아마 산책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눈 뜨고 계속 들을 수 있는 어떤 암시문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 중이에요. 서로 다른 형태로 한 두세 가지 더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트랜스 상태, 무의식 상태에서 각인하는 게 효과가 빨라요. 암시문도 그렇고 명상한다고 눈 감고 계속 그 화근 명상 같은 걸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 버려서 각인되는 게 훨씬 효과가 강렬하고 평생 유지가 되겠죠. 날씬한 채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최면을 좀 많이 들으세요. 마음과 질병과 관련된 책 중에 그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 쪽에서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칼 사이먼튼 박사님의 마음의술이라는 책이에요. 칼 사이먼튼 박사님은 방사선과 의사를 큰 병원에서 오래 하시다가 그 암 환자들을 계속 20년 이상을 상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에 굉장히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걸 발견하고 그 의사 생활을 접고 숲속 깊은 곳에다가 암 환자 힐링 센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 사용법으로 암세포를 줄여버리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마음으로 암을 치료하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종이에다가 암세포를 그리게 해요. 자기가 상상하는 암세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또 그리게 해요. 뭐 큰 악어를 그린다던가 다양한 형태로 그리는데 그거를 최면 상태에서 이 조그만 암세포를 큰 악어가 잡아먹어 버린다던가 그런 최면요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최면을 통한 암치료 전문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디스캔이라는 그 마음의 눈, 내 몸을 눈을 감고 쭉 다 세세히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구석구석 내 몸을 스캔할 수 있고 암세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상상으로 마음으로 치료한 암이 암세포에 대한 사라지게 하는 아니면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거두게 돼요. 신기하게도 효과가 커서 전 세계에 유명한 셀럽들 그리고 암 환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정신적인 암 치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옛날 오래전에 일본 수상 와이프 그분이 가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저도 물론 이런 자기 체면요법, 마음 사용법으로 암세포를 확 줄여버린 사람이라 엄청난 효과를 암치료에서 본 사람이라 효과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최면을 믿거나 마음으로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걸 믿는 분들은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마음으로 질병을 치료해내거나 마음으로 경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저 하늘의 별만큼 많잖아요. 문제는 그 성공과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는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본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당신한테도 사실은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원하는 기적을 매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제 영상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올리는 최면 영상이나 저의 이야기들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무 의심 없이 최면 영상 같은 걸 자주 듣게 되면은 그분들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회의적이고 믿음이 안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인연이 있고 또 복이 따로 있는 거니까 복 있는 자는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본인만 아니라고, 이미 최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증명이 돼 있는 과학적인 의술이거든요. 본인만 아니라고 그러는 것도 개성일 수는 있으니까 존중은 해드리는데, 혹시나 제 이야기들에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분들은 인생에서 상당한 손해를 좀 보시며 살 거예요. 다시 다이어트 얘기로 돌아갈게요. 암도 없애버릴 수 있고 암도 줄여버릴 수 있는 이런 연구 논문이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이어트와 심리에 관한 연구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 왓칭에 소개되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왓칭에 보면 다이어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의 연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하루 평균 방을 15개 정도를 청소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딱 침대를 치우고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배도 불룩하고 토도 삼중이고 혈압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운동 시간이 없다고 투덜투덜 하면서 실제로 과체기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물론 체중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별로였고요. 근데 그런 청소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량이 엄청난데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84명의 청소부들을 과체중인 분들만 데려다가 건강 체크를 쫙 해봤어요. 그 중에 딱 절반만 불러다가 세미나를 했대요. 딱 거창하게 세미나 형식으로 청소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소개를 했대요.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시트 청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 청소기 15분간 5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방을 쓸고 닦을 때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15개의 방을 2시간 반 동안, 15개의 방이 2시간 반 동안 조깅하는 것처럼 엄청난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차트까지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었대요. 한 달 후에 이 설명을 들은 그 분들을 건강검진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배가 들어가 있고 인치가 줄어든 거예요. 삼중턱이 줄어들어 있고 혈압도 떨어져 있고,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실험이니까 운동하지 말라 그랬겠죠. 다만 그 교수님의 설명을 아주 그럴싸하게 들은 거예요. 하고 있는 행동이 운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버린 설명이었어요. 그랬더니 혈압도 떨어지고 하고 있는 똑같은 청소의 그 행동, 모션들이 운동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시키고 나서 한 달 후부터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행동 패턴이 생각만 바꿔줬을 뿐인데 배가 들어가고 혈압도 좋아지고 신기한 변화죠. 그 실험한 절반의 사람들이 확실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변화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84명의 절반과 절반은 확실히 차이가 나 있었어요. 실험 결과는 어땠냐면 체중, 허리둘레, 지방, 혈압 감소 다 변화가 있었고요. 무심코 그냥 하신 분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고역이라고 여기고 있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여기고 있고 오히려 더 피로 독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왜 이런 결과가 차이가 났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 랭거 박사의 설명은 청소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청소할 때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쁜 피로 독소, 스트레스만 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결과고요. 청소가 스트레스고 노동이라고 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청소가 해로워졌어요. 나는 시트를 가는 중이야. 40칼로리가 빠져나가고 있군. 나는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야. 또 50칼로리가 빠져나가고 있군. 말로 하거나 생각으로 계속 했겠죠.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에 가인될 만큼 반복적으로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살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간하고 돈을 따로 들이지도 않고 운동하고 살 빠지는 비결이에요. 마음이 몸을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암세포도 줄여버릴 수 있고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체지방들도 줄이거나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인 거죠. 우리 이런 몸 지방이나 암세포, 몸뿐만 아니라 물질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마음 연구들이 있어요. 물질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변화시키는 마음 사용법들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다이어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 3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3가지를. 언어 습관, 생각 습관, 상상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생활 속에서 쉬운 마음 사용법들은 쉬운 생활 속 마음 사용법은요. 말, 생각, 상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으로 하는 그 생각 언어, 입으로 하는 말 언어, 내 몸한테 하는 나쁜 부정적인 말들 지금부터 안 돼요. 안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요. 영원히 살 안 찌는 체질, 비만이 재발하지 않는 체질이 되고 싶다면 내 몸이 징그럽게 막 뚱뚱해도 출렁거려도 뱃살이 출렁거려도 나쁜 말, 나쁜 생각들은 절대 안 해야 돼요. 나쁜 말을 하는 순간 그건 저주예요. 내 몸에 대한. 영원히 그 나쁜 말대로 자꾸 나쁜 생각대로 되게 돼 있는 게 마음의 이치예요. 늘 내 몸을 축복하고 감사하게 느끼셔야 돼요. 축복의 말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 불필요한 칼로리, 나쁜 노폐물, 독소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말과 생각들로 주문을 걸어 놓으셔야 돼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음식 남기는 건 죄야. 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나이가 먹었으니까 살 잘 안 빠져. 살이 안 빼기는 힘들어. 이건 나이살이야? 애기 낳아서 뚱뚱한 거야. 내가 먹는 건 당신이 저 인간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살을 빼도 곧 돌아와 버려. 포기했어? 오히려 더 쪄버리더라. 나는 운동이 싫어. 내 몸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어. 거울 보기가 싫어. 이런 살과 관련된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바꿔야 돼요. 쉽진 않겠죠?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생각들이니까 여러분은 이 말들처럼 이 생각들처럼 그대로 되게끔 자신을 계속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생각으로. 이 말들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평생 영원히 날씬하게 사는 건 사실 힘들어요. 평생을 다이어트와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나이 먹어도 관리가 잘 된 저 여자. 아무나 갖다 붙여요. 주위에 누구던가 연예인 김태희 아무나 갖다 붙여요. 한예진 날씬하잖아요. 나는 한예진처럼 나도 날씬해져 가고 있어. 처음엔 어색하죠. 그런 말 하려고 그런 생각 하려고 하면 요즘엔 아기 낳고도 날씬하게 다들 살아. 스트레스는 음식 말고 산책이나 샤워 같은 걸로 음악 감상으로 푸는 거야. 스트레스와 내 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적당한 스트레스는 내 몸을 타이트하고 슬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 나는 영원히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어가고 있어.
나는 숨쉬기 운동도 걷기 운동도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재밌어. 왜냐하면 숨쉬기 운동만 해도 칼로리가 붕붕붕 10칼로리씩 소모되니까 난 누워만 있어도 30칼로리씩 소모되게 숨을 쉬고 있어. 어떤 말이나 생각이든 살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A4 용지에 이렇게 쭉 써보세요. 화살표 해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만 모아서 화장대나 문짝이나 써서 외우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런 언어서 자꾸 외워서라도 사용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 언어 습관이 다 바뀔 때까지 연습을 좀 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2주쯤 후부터는 그게 이제 입에 좀 뵐 거예요. 21일, 3주 반복은 어느 정도 입에 완전히 익혀지고 기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과 관련된 언어들을,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살과 이렇게 비만과 관련된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을 리셋시키는 작업의 시작이에요. 이미 습관이 수십 년 돼 있고 고착화된 이런 다양한 부정적이나 말이나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때는 탁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손으로 딱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딱 막고 딱 하고 절레절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바꾸는 거야. 나는 물을 먹을 때마다 온몸이 깨끗해지고 독소와 칼로리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이러면서 물을 한 잔 딱 마시는 거예요. 또 음식이 좀 남았어요. 적당하게 배가 불러요. 항상 70%만 먹는다 생각하고 30%는 남기면서 음식을 남기는 건 부의 상징이야. 이런 말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내 위는 내 주먹만 해. 내 주먹 크기의 양보다 음식을 더 먹으면 이 애기 같은 위가 너무 괴로워해. 얘를 괴롭히는 나쁜 아이는 되고 싶지 않아. 또 혹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내 몸은 신의 성전이야. 잘 가꿔줘야 돼. 이렇게 말 바꿔가지고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6개월 안에 뭐 3개월, 뭐 한 달, 2달, 거의 대부분 길게 잡아서 6개월 안에 10kg 이상 빼는 분들 많아요. 제 주위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 상상 습관의 변화는 이렇게 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안 해본 사람은 좀 엉뚱해 보여서 어이없고 무시해버릴지도 모르지만 효과는 말하고 생각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확실하니까 따라해보세요. 신기하게 이게 아저씨들보다 아줌마들이나 아이들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잘 믿어서 그래요. 감성적이고 아저씨들은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이런 마음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체면 상태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이 상상력을 좀 발휘하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체면 2탄 보면 그 체지방 녹여내는 체면 보면은 그 끝자락에 발바닥으로 체지방들이 쑥쑥 숨풍숨풍 빠져나가는 장면을 걸을 때마다 상상하게끔 제가 체면에 2차 체면에 걸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 장면을 즐겁게 아이처럼 상상하면서 걸어 다니라는 얘기예요. 걸어 다니면서 걷는 일 많잖아요. 발바닥으로 지방들이 이렇게 쫙 훑어져서 쑥쑥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걸으세요. 즐겁게. 그리고 몸 밖으로 땀 같은 걸로 쑥쑥쑥 빠져나오고 줄줄줄 흘러나오는 장면들을 1초, 2초만 살짝살짝 해도 상관없어요. 자주 하시면 더 좋고요. 행복해 하시면서 하면 더 좋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체면처럼 체면에서 제가 설명한 장면들을 수시로 강하게 느끼면서 상상하면서 일상생활을 사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안 먹으려고 막 의지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보다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 억지보다 아이처럼 그냥 즐겁게 상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뭐 2, 3일 안에 빡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제 말대로 해보세요. 귀신같이 잘 들어요. 일상생활 속의 다이어트 체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체면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서 눈 감고 깊이 이렇게 트랜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손으로 이렇게 여기가 살이 걱정이면 이만큼 떼서 떼는 장면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떼서 탁 버리고 슬림해진 장면 상상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1초, 2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아무 때나 수시로 해야 될 것. 아무 때나 수시로 할 것. 그 슬림해진 부분을 만지면서 쑥 들어간, 쑥 줄어들어 버린 그 장면들을 눈 뜨고 해도 상관없어요. 체면은 눈 뜨고도 걸리는 거예요. 장면들을 느끼셔야 돼요.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만족스러우셔야 돼요. 체면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만족스럽다, 느껴진다, 행복하다, 뿌듯하다, 흐뭇하다. 그런 기분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상이나 음식에 관한 그 애증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까지, 음식이 보면 행복해질 때까지, 내일은 이만큼밖에 안 먹을 거니까 음식 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그 상태까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 몸에 들어가서 음식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할 거를 상상하시면서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영양소만 남기고 쑥 빠져버리는 걸 상상하면서 음식을 즐겁게 드시게 되는 날까지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하셔요.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하시고요. 짬만 나면 하시고요. 집중을 해서 바라보는 것, 신경을 쓰는 것은 제가 그 의식혁명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의식혁명 공부 초반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끌개장의 힘이 강해져요. 신경 쓰고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들은. 끌개장의 강한 에너지 패턴이 만들어지면 현실이 돼요. 우리의 끌개장의 힘을 이용해서 창조를, 날씬한 내 몸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다이어트는 사실 힘들다. 사실 다이어트는 힘들다. 그 힘들다. 힘든 게 다이어트라는 말을 자주 하는 자신, 믿고 있는, 그 말을 믿고 있는 이상 당신에겐 영원히 다이어트가 힘든 일이 되어버려요. 돼 있을 거예요. 말과 생각과 상상을 긍정적인 쪽으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면 무의식이 다시 리셋이 돼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은 결국 본인의 마음이,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말이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 상태가 다 틀려서 사람마다 시간차는 좀 걸릴 거예요.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체면, 날씬해지는 체면, 마음 사용법들이에요. 효과가 가장 빠른 건 트랜스가 깊이 들어가는 다이어트 체면 1, 2를 집중해서 열심히 자주 듣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